1592년 임진년 정월 1일 임술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맏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2번이나 남쪽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한을 가눌 수 없다. 병마절도사 이광의 군관 이경신이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 그리고 장전, 편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2일 개해 맑음. 나라의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김인보와 함께 이야기했다. 3일 갑자 맑음. 동헌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관포에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4일 을축 맑음. 동헌에 출근하여 공무를 보았다. 5일 병인 맑음. 그대로 뒤의 동헌에서 진무를 보았다. 6일 정묘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7일 무진. 아침에는 맑다가 늦게부터 눈과 비가 종일 번갈아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전문을 받들고 갈 남원 유생이 들어왔다. 8일 기사 맑음. 객사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9일 경호 맑음. 아침을 일찍 먹은 뒤에 객사 동헌에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보냈다. 10일 신미. 종일 비가 내렸다. 방답의 신임 첨사 이순신이 부임하여 들어왔다. 11일 임신. 종일 가랑비가 내림. 늦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이봉수가 선생원 돌 뜨는 곳에 가서 보고와 이미 큰 돌 17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보고했다. 서문 밖 해자가 4발쯤 무너졌다. 심사립과 이야기했다. 12일 개유. 구준비가 개지 않았다. 식사한 후에 객사 동헌에 나갔다. 전라 좌수영 본영 및 각 포구 진무들에게 우등을 뽑기 위해 활쏘기를 시험했다. 13일 갑술. 아침에 흐림.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14일 을해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15일 병자.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16일 정축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각 관아의 벼슬아치들과 아전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 병선 군관과 생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에 곤장을 쳤다. 우후와 가수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해괴함을 참지 못하겠다. 자기 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토병 박몽세는 석수로서 선생원의 세석을 뜨는 곳에 갔다가 온 이웃의 개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17일 무인. 맑았지만 춥기가 한겨울과 같다. 아침에 춘찰사 이광과 남원 반자에게 편지를 썼다. 저녁에 쇠사슬 박을 구멍낸 돌을 실어오도록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는데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18일 김효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여도의 천자선이 돌아갔다. 무예가 우수한 자에 대한 보고와 대가를 청하는 목록을 봉해 순영으로 보냈다. 19일 경진 맑음. 동헌에서 공무를 본 뒤에 각 군대를 점검했다. 20일 신사. 맑았지만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헌에 출근하여 진무를 보았다. 21일 이모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감목관이 와서 잤다. 22일 개미 맑음. 아침에 광양현감 어영담이 와서 인사했다. 23일 갑신 맑음. 둘째 형님 유신의 제삿날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 사복시에서 받아와 기르던 말을 올려보냈다. 24일 을류 맑음.
맏형님 희신의 제삿날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전북 정읍 고부 군수 이순고를 유임해달라고 올린 장계 때문에 거듭 여론의 지탄을 받아 사임장을 냈다고 한다. 25일 병술 맑음. 동헌에 나가 공모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26일 정해 맑음. 동헌에 나가 공모를 본 뒤에 흥양과 순천의 두 원 배흥립과 권준과 함께 이야기했다. 27일 무자 맑음. 오후에 광양현감 어영담이 왔다. 28일 기축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29일 경인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30일 신묘.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초여름같이 따뜻했다. 동헌에 나가 공모를 본 뒤 활을 쏘았다. 1592년 2월 1일 임진.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안개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 갰다. 선창으로 나가 쓸만한 판자를 점검하여 고르는데 때마침 수장 안의 작은 물고기가 구름처럼 몰려들기에 그물을 쳐서 2천여 마리를 잡았다. 장관이라고 말할 만하였다. 그대로 전선 위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오후 이몽구와 함께 세봄의 경치를 구경하였다. 2일 개사 맑음. 동헌에서 진무를 보았다. 쇠사슬을 건너질러 설치하는 데 쓸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3일 가보 맑음. 새벽에 우후 이몽구가 각 포구의 죄상을 조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다. 공모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탐나 사람이 자녀 6명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 금오도에 배를 대었는데 방답 순환선이 붙잡아서 데려왔다. 그래서 공초한 것을 받고 승평으로 보내어 가두라고 공문을 써 보냈다. 오늘 저녁에 화대석 4개를 실어 올렸다. 4일 을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모를 본 뒤에 북봉의 연대를 쌓은 곳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전혀 무너질 리가 없었다. 이봉수가 힘쓴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 무렵에 내려와서 해자 구덩이를 둘러보았다. 5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모를 본 뒤에 활 18순을 쏘았다. 6일 정유. 맑았지만 종일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편지 2통이 왔다. 7일 무술.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발포만호가 부임했다는 공장이 왔다. 8일 기해. 맑았지만 또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이날 거북선에 쓸 돛배 29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았다. 조이립과 변존서가 우열을 겨루었는데 조이립이 이기지 못했다. 우후 이몽구가 방답에서 돌아왔는데 방답 첨사가 진심으로 방비한 일을 매우 칭찬했다. 동헌 뜰에 석주 화대를 세웠다. 9일 경자 맑음. 새벽에 쇠사슬 꿰 긴 나무를 베어 올릴로 이원용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두산도로 가게 했다. 10일 신축. 안개비가 오면서 개다 흐렸다 했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김인문이 가명에서 돌아왔다. 순찰사 이광의 편지를 보니 통사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는 일까지 했다. 그뿐 아니라 중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였으니 그 흉포하고 폐악한 짓은 참으로 말할 가치조차 없다. 통사들은 이미 잡아 가두었다 한다. 해괴하고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11일 이민 맑음. 식사를 한 뒤에 배 위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거했다. 12일 계묘, 맑고 바람도 고요하다. 식사를 한 뒤 동원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해운대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다. 꿩사냥을 구경하느라 매우 조용히 하다가 군관들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이립이 절구시를 읊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다. 13일 갑진, 맑음. 전라우수사 2억 개의 군관이 왔기에 화살대 큰 것, 중간 것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4일 을사, 맑음. 아산의 어머니께 문안하려고 나장 2명을 보냈다. 15일 병호, 비바람이 크게 쳤다. 동원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석공들이 새로 쌓은 포구의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졌기에 이들을 처벌하고 다시 쌓게 했다. 16일 정미,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6순을 쏘았다. 새로 들어온 군사와 임무를 마친 군사들을 검열했다. 17일 무신, 맑음. 나라의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18일 기유, 흐림. 19일 경술, 맑음. 순찰을 떠나 백야곳의 감목관에 가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비 온 뒤 산꽃이 활짝 피었는데 빼어난 경치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저물역에 이목구미에 가서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 현감 배응립과 여도권관이 나와서 맞았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흥양 현감은 내일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먼저 갔다. 20일 신해, 맑음. 아침에 갖가지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든 것이고 무기도 완전한 것이 적었다. 늦게 출발하여 영주에 이르니 좌우로 핀 산꽃과 교외에 자란 봄풀이 그림과 같았다. 옛날에 있었다던 영주도 이런 경치가 아니었을까? 21일 임자, 맑음. 공무를 본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활을 쏘았다. 조방장 정걸이 와서 만나고 황숙도도 와서 함께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니 매우 즐거웠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신홍헌에게 술을 걸러 전날의 심부름하던 삼반 하인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22일 개축. 아침에 공무를 본 후 녹도로 가는데 황숙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기구를 직접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로 갔다. 곧장 새로 쌓은 봉두물로 위에 올라가 보니 경치의 빼어남이 경내에서 최고였다. 만호 정운의 극진한 마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흥양 현감 배흥립과 능성현령 황숙도, 만호 정운이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대포 쏘는 것도 구경하느라 촛불을 한참 동안 밝히고서야 헤어졌다. 23일 갑인 흐림. 늦게 배가 출발하여 발포에 도착하니 역풍이 크게 불어 배가 갈 수가 없었다. 간신히 성머리에 대고는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갔다. 비가 크게 내려 일행 모두가 꽃비에 흠뻑 젖었다. 발포로 들어가니 해는 이미 저물었다. 24일 을묘. 가랑비가 산에 가득히 내려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북산 아래 사량에 이르러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했다. 사도에 이르니 흥양현감 배응립이 벌써 와 있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어 그대로 머물러 잤다. 25일 병진, 흐림. 여러 가지 전쟁 준비에 결함이 많아 군관과 생리들을 처벌하고 첨사는 잡아들이고 교수는 내보냈다. 방비가 5포구 가운데 가장 하위인데도 순찰사의 포상하는 장계 때문에 그 죄상을 조사하지 못했으니 우스운 일이다.
역풍이 크게 불어 배를 출발시킬 수 없어서 그대로 머물러 잤다. 26일 정사. 이른 아침에 출항하여 게이도에 이르니 여도의 배와 방답의 마중하는 배가 나와서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친 뒤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했으나 전선은 그런대로 완전하니 기쁘다. 27일 무오 흐림.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에 북봉에 올라가 주변 형세를 살펴보니 외롭고 위태로운 외딴섬이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 또한 지극히 부실하니 매우 걱정스러웠다. 첨사 이순신이 심력을 다했지만 미처 시설하지 못했으니 어찌하겠는가. 늦게 배를 타고 경도에 도착하니 아우 여필, 조일입과 군관, 우후 이몽구 등이 술을 싣고 마중 나왔다. 함께 즐기다가 해가 져 관하로 돌아왔다. 28일 기미.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29일 경신. 맑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중위장을 순천 부사로 교체했다니 한탄스럽다.